네, 안녕하세요. 하대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네, 오늘은 현대인의 만성 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현대인들의 피로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제를 좀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로에 국한하지 마시고 각각의 매일매일 이 피로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드릴 때마다 이제 부주제가 있습니다. 그 부주제와 함께 연관 지어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건강 관리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호르몬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내용인데요. 왜 이 갑상선의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피로가 올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인데요. 우리 몸 안에는 다양한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을 내분비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내분비계가 어떤 그런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분비계는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 혹은 조직으로 이루어진 그런 기관계를 얘기하고요. 내분비계에서 호르몬을 합성해서 혈액으로 분비하게 되고, 이 분비된 호르몬이 세포로 이동을 해서 이제 그 세포에서 기능을 하거나 어떤 대사를 조절하는 그러한 순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세포 대사에 관여를 하고, 또 신체의 발달과 성장, 또 체내의 항상성, 우리 몸을 정상적인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다양한 그런 호르몬 생성 분비 기관이 있습니다. 우선 어떤 호르몬을 만들어라, 또 어디로 보내라 명령을 내리는,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그런 시상하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신호가 전달되면 뇌하수체에서 또 각 호르몬 분비 기관에 또 명령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송과체라는 그런 기관도 있고요. 송과체는 멜라토닌이라고 우리 수면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관, 뇌에 있는 기관이 송과체고요. 그 다음에 고환이나 난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 다음에 췌장에는 이제 당의 대사와 관련이 있는 인슐린, 글루카곤 같은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기관이고, 또 오늘 다루게 될 갑상선, 흉선, 부신 등과 같은 중요한 호르몬 분비 기관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 갑상선 질환이 상당히 많죠. 갑상선 기능이 너무 활발하게 진행되는 항진증이 있고, 또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 신체 기관이 잘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그러한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모두 만성 피로를 유발하게 됩니다. 앞서 이제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커맨드 센터, 명령을 내리는 뇌 시상하부가 존재하고, 뇌 하수체에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되죠. 그럼 뇌 하수체에서 또 갑상선에서 이제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갑상선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은 T4라고 부릅니다. 티록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T4 형태가 90%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형태는 비활성형, 그러니까 우리 신체 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활성화되지 않은, 아직까지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3가 이제 활성형인데, T3는 10%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이 비활성형 T4에서 활성형 T3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바뀌는 과정은 T4가 간과 장, 그리고 이제 기타 세포에서 각각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는 이제 티로신과 이제 요오드예요. 그래서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오드를 많이 섭취해야 되나? 요오드를 줄여야 되나?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제 호르몬 자체에 대해서 좀 보면은, 지금 호르몬의 구조가 나와 있어요. 호르몬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요오드가 주 원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림에서 요오드가 지금 4개가 있죠. 이렇게 4개가 있으니까 4개가 있다 그래서 T4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활성형인 T3로 바뀌게 되면 요오드가 하나 떨어져 나가겠죠. 3개가 돼야지 T3가 되겠죠. 그래서 이 T3가 되면 이제 활성형으로 바뀌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활성형
활성형으로 바꾸는데 요오드를 하나 뺏어와야 되는데 그 요오드 하나 뺏어오는 그 성분이 바로 바로 셀레늄입니다. 셀레늄. 그래서 셀레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갑상선의 건강에는 요오드보다는 오히려 셀레늄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 갑상선을 확대해서 보면 갑상선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파란색 리본 모양은 갑상선 호르몬의 수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 그래서 이 수용체에 뇌 하수체에서 오는 신호 물질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수용체인데요. 이렇게 신호 물질들이 이제 여기 결합해서 갑상선 이제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가항체가 생겨요. 자가항체는 이제 우리 체내 면역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면역 과잉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호르몬들이 자극을 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과잉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자가항체가 또 생겨서 갑상선 세포를 파괴를 하게 됩니다. 갑상선 조직을 파괴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나 모두 자가항체, 그러니까 면역 과잉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자가항체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가항체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영양소가 있어요. 그런 영양소 역시 셀레늄입니다. 셀레늄. 그래서 이제 갑상선의 셀레늄이 비활성형 호르몬을 활성형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갑상선의 건강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자가 항체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비활성형 T4가 T3로 바뀔 때 이게 제대로 T3로 잘 바뀌어야지 우리 체내에 정상적인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움이 되는 갑상선 어떤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를 살펴보면, 일단 호르몬을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요오드나 티로신, 셀레늄, 그 다음에 아연, 철과 같은 그런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해야만 갑상선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잘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비타민, 미네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제 보충을 안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갑상선의 기능 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T3로 바뀌게 되는데, 이 T3로 바뀌는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T3 전환할 때 셀레늄과 아연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활성형으로 바뀐 다음에 세포에 작용을 잘 해야겠죠. 이 세포에 호르몬이 잘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조건이 비타민 A, 그리고 아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셔야지 이 호르몬이 세포에 잘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스트레스나 감염, 또 약물 부작용, 환경 오염 물질, 또 자가 면역 질환 등이 이제 호르몬의 생성과 또 활성형으로의 전환을 막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이러한 조건들은 피하실 수 있도록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상선 관련해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갑상선과 요오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데 식품을 통한 요오드 섭취는 어떻게 조절해야 하나요? 요오드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충분하게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방사성 요오드 치료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해조류 같은 음식을 좀 피하셔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갑상선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거 좀 조직을 파괴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사능을 쪼인 요오드를 몸에 투여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일로 갑상선에 들어가서 이제 다른 조직을 이제 약간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항진증을 좀 약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다른 요오드가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하시면은 다른 요오드가 먼저 갑상선에 가겠죠.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에만 섭취를 좀 중단하시는 게 좋고요. 항갑상선제를 복용하면 위장장애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일 경우에는 워낙 지금 신체 기관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섭취를 하시면 다 소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항갑상선제를 복용하시면은 소화 기능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던 게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일시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느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관련돼서 어떤 음식이 좋은가요? 요오드가 이제 갑상선 호르몬에 올려있기 때문에 요오드를 많이 섭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루에 필요한 요오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요오드 부족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오드를 특별하게 더 많이 섭취하실 필요는 없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하나요? 갑상선을 제거했을 때는 갑상선 없기 때문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제를 투여를 해야겠죠. 방사성 요오드를 치료했을 때 갑상선 조직을 이제 어느 정도 파괴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이런 치료를 받다가 갑상선 기능이 너무 많이 파괴가 돼가지고 저하증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제를 드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치료 과정을 거친다. 그럴 경우에는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특별하게 약을 드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갑상선도 우리가 다른 모든 신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갑상선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거나 갑상선의 기능이 너무 저하되어 있거나 둘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갑상선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